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노바티스에서 임상의학부에서 MSL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박경아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MSL 매니저로서 이제 3가지 질환 영역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트 페일리어라고 하는 심부전 쪽, 그 다음에 호흡기 쪽, 그 다음 뉴로사이언스 쪽의 MSL들을 이제 관리하고 같이 함께 일을 하는 매니저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이제 5살짜리 딸이 있는 이제 워킹맘이고, 그래서 항상 아이와 어떻게 하면 더 밸런스 있는 삶을 맞출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일을 하고 또 육아도 하는 그런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MSL은 이제 메디컬 사이언스 리에이종이라고 하는 이제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해서 볼 수가 있듯이 의학부라고 하는 메디컬 부서에서 속해서 일을 하면서 사이언스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무언가를 연결을 해주는 그런 이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그 무언가를 연결해 주는 건 어떤 것들을 연결해 주는가가 되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제 크게는 당연히 이제 과학적인 어떤 임상의 근거들을 저희가 실제 임상에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약사 선생님들께서 환자들에게 약을 이제 제공을 할 때 더 정확하고 바르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물의 이제 최적의 환자군이 어떤 약물을 치료를 했을 때 가장 최고의 효과와 안전성을 나타낼 수 있는 환자군이 어떤 군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또 파악하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과학과 그 실제 임상을 연결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 임상에서 사실 저희 약이나 아니면 진료를 하시면서 저희는 언맷 니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은 갖춰지지 않았지만 밑중족이 되고 있던 어떤 수요가 있는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임상 연구가 더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환자를 좀 더 좋게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밑중족 수요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또 다시 이제 회사와 비즈니스와 연결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또 충족할 수 있게끔 이제 전달을 드리는 그런 일종의 가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MSL의 기본 역할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L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그 업무의 활동이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베이스 바탕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데이터를 보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이 가장 업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셨던지, 그래서 아마 특히나 이제 약학, 의학, 이제 생물학 이런 전공을 가장 이제 많이 선호를 하고 많이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논문을 많이 보고 논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런 논문에서 나온 결과들을 통합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받은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더해서 이제 본인이 아는 것만 해서는 전달하는 것과 아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판단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가지 요소가 굉장히 또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를 이제 더 붙이자면, 요즘에 제약 업계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제 약물들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화학의 약물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이오 의약품이라든지 뭔가 좀 더 혁신적인 그런 약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고 본인이 계속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PhD와 그다음에 석사 학위를 소지하신 분, 그다음에 MD,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소위 부르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약사, 요런 4가지의 백그라운드가 가장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이언스와 관련된 것들 논문을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그런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오시는 건 당연히 어렵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직군들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떤
그 말씀 주셨던 그런 어떠한 전공을 가지고 계시던지 이제 크게 뭐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위하는 과정 중에 이제 저는 원래 저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거를 이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 중에 나는 굉장히 어떤 그러니까 타임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빠른 업무,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좀 빠르고 되게 어떤 디시전이 빨라야 되고 눈앞에 아웃컴이 굉장히 빠르게 나와야 되는 그런 성향이라는 생각을 좀 들게 됐어요. 실험실 생활이라고 하고 그 실험실에서 생물학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사실은 한 어떤 텀을 보기 위해서는 뭐 길게는 2, 3년, 짧게는 뭐 5, 6개월까지도 이제 일정 시간이 흘러야만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업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업무를 하면서 내가 이런 업무도 지금 굉장히 만족하지만 조금 더 이런 아웃컴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디시전이 빨리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혼자서 이렇게 뭔가 파고들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고 같이 일하고 팀으로서 협력하고 이러는 거에 내가 더 흥미를 느끼고 잘 하는구나 라는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최신 정보를 이제 업데이트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가 있고 그거를 놓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생물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제약업계에 처음 왔을 때 용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으면 그냥 흔하게 쓰는 약어 뭐 이런 것들도 당시에는 굉장히 낯설고 근데 그건 꼭 제가 뭐 비단 생물학과 출신이어서라기보다는 신입사원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캐치업하기 위해서 되게 저 딴에는 노력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누군가 하는 얘기를 내부 회의에서 하는 얘기를 엉뚱한 걸로 오해를 한다거나 좀 그래서 되게 부끄러웠던 부분들이 좀 있긴 있죠. 그래서 근데 당시에 되게 많이 그런 부분들을 제 매니저나 동료 분들이 좀 많이 도움을 주셨고 차분히 앉아서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 이거는 뭐고 이런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신입사원을 지금 받을 때 그런 부분은 항상 잊지 않고 항상 실수할 수 있고 모를 수 있고 이거를 전제로 많이 이제 트레이닝을 해주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MSL이라는 거는 계속 어떤 새로운 논문, 근거, 그다음에 지금 그 치료 영역에서의 진료 상황, 그다음에 어떻게 환자한테 그런 진료를 하는지 뭐 이런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듣고 그것들을 그냥 듣는 거에서 머무르고 이제 쌓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합해서 분석하고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내고 이런 과정들이 진짜 거의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직종이거든요. 근데 그런 직종에서 제가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박사학위 과정 동안 트레이닝 받았던 그러한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을 하려면 그 실험에 대해서 제가 계획을 해야 되고 그 실험을 또 끌고 나가야 되고 어떤 실험의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이게 왜 안 나왔는지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고 다시 적용하고 이러는 트레이닝 과정이 지금 하는 업무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약회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고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약회사의 그리고 노바티스의 가장 1번 골이거든요. 근데 그럼에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최신의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편향적이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롤이 MSL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렇기 때문에 MSL이 이 제약 업계에서 꼭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떤 공부를 그전에 했던 상관이 없이 또 새로운 거를 배워야 되고 그 질환 영역에 대해서 습득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바티스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새로운 직원이 입사를 하게 되면 그 직원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교육의 시간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줘요.
치료에 관련된 뭐 단순한 그 우리 제품과 관련된 그런 논문뿐만 아니라 그 치료 영역에 관련된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업데이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사람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이제 회사의 입장이고, 또 그런 부분을 도움을 주는 게 MSL 매니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연히 제품, 그다음 치료 영역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는 것, 플러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교수님들을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 트레이닝이라든지 뭐 이런 교육의 기회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분이 일정한 수준의 우리가 생각하는 스탠다드 이상으로 이제 도달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실제로 선생님들을 만나서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연한 근무제라든지 아니면 좀 수평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거를 이제 이슈 레이즈를 하고 그런 것들을 또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노바티스는 굉장히 아까 R&D에 많이 투자를 하는 회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MSL 입장에서는 신약과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이제 계속 MSL의 롤을 이제 해나가는데 되게 중요하게, 그런 좋은 소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노바티스는 MSL로서 일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노바티스 같이 이런 뭔가 신약과 연구와 이런 게 되게 많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거를 넘어서 되게 이노베이티브한 그런 약물들을 취급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뭔가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 공부를 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막 아주 쉽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계속 부단히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회사한테 굉장히 감사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워킹맘으로서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워킹맘으로서의 그런 삶을 잘 누릴 수 있느냐의 가장 근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렉서블 타임제라든지 뭐 가족과 함께 여러 가지 제가 일을 정해진 업무를 제대로 된 시간 안에 완료를 하면 그런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플렉서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렉서블 타임제도 있고, 그리고 뭐 제가 만약 주말에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근무에 대해서 다른 날 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체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물론 제가 집에 있는 그런 엄마들만큼 하루 종일 제 아이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만, 그런 좀 제가 유동적으로 그런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있는 시간 안에 더 퀄리티 있게 이제 아이와 놀아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되게 만족스럽게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그런 부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로 언어를 잘하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MSL이라는 포지션이 가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잘하면 좋겠지만 가장 포커스를 해야 되는 부분은 한국 시장인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교수님과의 어떤 그런 소통적인 측면은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영어를 잘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리고 영어가 실제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메일을 보내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당연히 뭐 논문도 보시고 뭐 말씀도 하시고 하시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이제 다 갖춰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통 언어는 영어고요. 영어 외에는 뭐 본인이 진짜로 뭐 중화권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제 완전히 파견이 돼서 나가는 경우는 이제 다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공통 랭귀지는 이제 영어입니다. 사실 요즘 친구들은 되게 많은 인터넷 매체도 발달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도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L 뭐 땡땡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MSL이라는 직종에 관심이 있는데, 뭐 저의 프로필을 보니까 MSL을 하고 계셨던 거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직종에서는 이런 게 뭐 장단점이 뭐냐 오늘 저한테 주셨던 그런 질의응답을 개인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뭐 이렇게 대답을 해준 적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적극성을 보이는 친구들을 이제 막상 제가 MSL 하고 MSL 매니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인 친구라면 내가 만약에 정말 MSL을 채용할 때 이렇게 같이 일을 해봐도 좀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MSL이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고 하시면 좀 적극적으로 그런 걸 찾아보고 문어 물어보고 하는 그런 자세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막상 인터뷰를 보면 MSL이 뭔지도 모르고 약간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물론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요즘에는 조금 더 다양하고 또 비교적 정확한 그런 정보들이 공유가 된 게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면접을 보시거나 지원을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뭐 요즘엔 다양한 뭐 인턴십 뭐 이런 것도 글로벌 회사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기회가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되게 다양한 요소가 있어서 뭐 저도 이거 그냥 추측이지만 적극성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되게 회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MSL을 잘 몰랐지만 그래도 어떤 일을 하는지 최대한 찾아보려고 했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얘기했고, 그리고 저는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되게 정확하게 말씀을 인터뷰 때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MSL은 굉장히 정확하게 밸런스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딱 맺고 끊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 드셨지 않을까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MSL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밝은 미래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약 업계에서 약들이라는 게 굉장히 점점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는 약들이 나오고 맞춤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그냥 누구에게나 뿌리는 그런 약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그럼 좀 더 과학적으로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이해 수준이 높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MSL이라는 직업은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직종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윤리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봤어도 우리나라의 이제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정말 사이언스를 베이스로 뭐 어떤 친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과학적 있는 그대로의 약으로만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MSL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니즈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이제 외국에서는 실제로 더 많은 숫자의 물론 나라의 규모나 아니면은 그 어떤 회사가 그 나라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MSL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MSL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 뭐 150명 내외의 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수요를 봤을 때 앞으로 점점 이 MSL이라는 직종이 좀 더 많이 커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